근데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을 자기네들이 이제 주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정해야 되니까 시세 띄우기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헬모직 좋은 정보를 막 띄우고 삼성물산 안 좋은 정보를 막 띄워서 이 그룹 합병 비율을 정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합병 비율을 만든 거예요. 삼성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합병 비율은 주가를 통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왜 이걸 자꾸 불법이라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좀 무거운 주제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판다라는 코너의 이 팀의 팀장 하셨죠? 예, 그렇죠. 예, 그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예. 그 문제 많이 다루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2018년 3월에 처음 보도를 한 다음에 예. 이제 뭐 계속 한 건 아니지만 그 1년 동안 이른바 삼성 3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많이 다뤘죠. 그리고 그제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 보니까 저희가 첫날 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혐의에. 우리 정명훈 팀장이 끝까지 판다를 이끌 때 정말 잘했어요. 화려했어요. 아, 또 왜 갑자기? 아 정말요? 아 진짜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때 정말 좋은 보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결국 재판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소됐으면 네. 좀 감회가 새롭겠어요. 특히 이번 건은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뇌물 이런 거하고 달리 이거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험대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검찰이 이거 기소한 날짜가 9월 1일이에요. 그게 이제 2015년 삼성물산이 합병한 지 딱 5년 된 벌써 해죠. 5년 됐군요. 네. 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이 삼성물산 합병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한지 뭐 특검부터 포함하면 3년 9개월. 본격 수사를 이걸로 한 건 1년 9개월이잖아요. 검찰도 참 힘들었겠다. 좀 근데 포기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한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되게 뭐 이 재벌 기업들은 되게 상속권, 상속 문제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고민들이 많은데 유독 삼성이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경영권 승계 재벌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를 이야기할 때는 뭐 돈을 좀 적게 내니 많이 뭐 이런 거의 문제예요. 근데 삼성은 뭐냐면 대주주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그로 인해서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국민들한테도 경제적인 피해를 줬던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 다른 거는 사실은 일종의 대한민국을 움직여서 본인들의 대주주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삼성 문제에 관련된 모든 것 대부분은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업 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 되는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받은 돈이 그러니까 증여받았던 돈이 61억이에요. 그게 이제 증여세 16억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61억을 처음에 증여를 받았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걸 증여세 16억을 냈거든요. 네. 그거를 온갖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얼마가 됐냐? 7조 원 플러스 그룹 지배권까지 갖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계속 생겼던 거고 그래서 지난 5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경영권 승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과 기자회견까지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삼성은 우리는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같은 거 애초부터 안 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승계 작업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왜 부인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이상한데 지금 삼성의 논리는 뭐냐면 3년 전에 민사법원에서 나온 판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합병 과정에서 그 소수 주주들이 뭐 피해를 봤다 이거 한 거에 대한 판결인데 이 사안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 합병이 대주주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2번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를 해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그러니까 예전 최순실 씨죠. 지금 형이 확정돼서 수감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안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이 끝난 건데 지금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제 검찰 기소 내용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졌던 세부적인 어떤 범죄 혐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혐의들을 채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은 사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미 잡아놓은 거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수많은 그 불법 행위들을 검찰이 채워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이 발표한 그 내용을 간추리면 뭐예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짰다 계획을 짰다.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고 이제 여기가 쟁점인 거죠. 미래전략실이 주도를 해서 짰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했고 허위 정보를 유포를 했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걸 상대로 로비를 했고 그리고 이게 합병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행위들을 덮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다. 이게 전체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렵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정말 쉽게 설명했어요. 아 그래요? 그 1타 강사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또 너무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 이야기하면 삼성 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 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을 늘려야 그룹의 가장 초우량 기업이니까 자기의 그룹 지배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을 찾는 건데 그 방식을 찾던 방법으로 에버랜드 지금은 이제 제일모직으로 바뀌었죠. 에버랜드를 활용을 해서 삼성전자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자라는 계획을 짰던 거예요. 이거 이제 계획을 짰는데 실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이 훨씬 좋은 기업인데 그 당시에 그룹 가치가 3배가 더 컸으니까 기업 가치가 3배가 더 컸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못 갖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수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에버랜드가 일단 제일모직을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모직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상장을 해요. 근데 제일모직이 기업 가치가 얼마가 없어요. 갖고 있는 거라고 해봐 에버랜드 땅하고 논란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미래 기술이에요. 바이오 산업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요 두 개를 부풀리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부풀려 가지고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을 자기네들이 이제 주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정해야 되니까 시세 띄우기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헬모직 좋은 정보 막 띄우고 삼성물산 안 좋은 정보 막 띄워서 이 그룹 합병 비율을 정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합병 비율을 만든 거예요. 삼성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합병 비율은 주가를 통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왜 이걸 자꾸 불법이라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병 비율이라는 거는 기업이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지만 그게 통과가 되려면 주주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주주의 핵심이 국민연금이었고 그 국민연금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동의를 해줬다는 건데 어쨌든요. 삼성의 반론도 좀 들어봐야죠. 뭐라고 그래요? 삼성 이야기는 뭐냐면 일관돼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라 경영적 필요에 따른 합법적 경영 활동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논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판결되고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했던 게 준법감시위원회 만들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 기자회견하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게 했던 거고. 어찌 됐건 뭐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이거는 금융당국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인데 기소를 목표로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세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초호와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단과 이 검찰이 재판에서 붙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는 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지금 안 좋은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검찰 기소하고 나서 그런 보도 엄청 많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칼럼도 많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도 됐었잖아요. 전에 다른 건도 맞아요. 그때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주가 이거 먹으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한국의 자본시장과 시장 경제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의미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예요. 그 주주에게 맞게 이익이 행사되는 쪽으로 기업이 굴러가야 하는 거죠. 일부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수의 대주주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공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삼성에 계신 분들 경영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말이죠. SBS 정미영 기자와 함께 삼성의 불법 경영 승계에 관련된 현안을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